예. 가능한 앞으로 앉으세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코발트에 대해서, 비타민 B1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예. 자, 이 코발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채소와 씨앗에 이 코발트가 있는데, 특히 씨앗에 코발트가 많습니다. 코발트. 예. 이 코발트가 비타민 B12의 중심 분자다. 코발트만 있으면 우리 간 속에서 비타민 B12를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영양학자들이 인체에서는 비타민 B12를 못 만든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코발트는, 이게 잘못된 꼬리가 없습니다. 이 코발트는 식물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코발트예요? 예, 활성이에요. 살아있는 활성 코발트인데, 우리가 채소를 삶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열하면 뭘로 변해요? 산화 코발트로 변한 거죠. 산화 코발트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흙은 영양이 돼요, 안 돼요?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삶아 먹으니까 우리는 가열하면 우리는 흙을 먹은 거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채소나 씨앗을 삶아 먹으니까 코발트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인체가 코발트를 못 만드는 거는 코발트가 들어가도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아가지고 흙을 먹었지 코발트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코발트를 살아있는 그대로 먹으면 인체에서 얼마든지 코발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를 만들고, 비타민 B12는 단백질 만들고, 그 다음에요, 적혈구 만들고, 신경세포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게 또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비타민 B12는 적어도 한 5, 6년 지나야 결핍증을 알 수 있다. 딱 끊었을 때. 그래서 내가 5, 6년 이상 7, 8년 되도록까지 비타민 B12 절대로 안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소,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고 내 몸속에 비타민 B12가 부족한지 넉넉한지를 난 체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이 지금 현재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7년이 지나가고 제 몸속에는 비타민 B12 전에 있던 게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지금 내 몸에 비타민 B12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제 피는 극히 정상입니다. 혈압 100% 펄백합니다. 제가 운동하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 먹지 말래요?
너무 많다고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그 의사는 칼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이 비타민 B12가 과잉되도록 생산될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먹으면 과잉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A 중요해요? 비타민 A 뭐 하는 데 써요? 비타민 A가 없으면요, 뼈가 잘 안 만들어져요. 뼈. 우리는 비타민 A 이러면 뭐 눈 건강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물론 눈도 눈이지만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 A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콜라겐 생성에 아주 중요해요.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은 뭐 하는 거예요? 콜라겐 모든 근육과 세포의 중심에 본드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분자가 그냥 다 떨어질 텐데 이게 본드 같은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은 아주 중요한데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비타민 A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비타민 A가 없으면 모든 세포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비타민 A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A 정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비타민 A 정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 효과가 처음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A 과잉증, 담낭결석 만들고, 비타민 A 과잉증, 관절에 혹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만들어요. 비타민 A 과잉증. 예. 그러면 비타민 A 과잉증, 정제를 먹을 경우에 비타민 A 과잉증이 되지, 비타민 A를 내 몸속에 만들게 하면 내 몸속에서 비타민 A를 절대로 과잉적으로 만들어낼 재간도 없고, 많이 만들어도 절대로 과잉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비타민 A는 어디서 만드느냐? 카로틴에서, 카로틴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간 속에서 비타민 A를 만들어냅니다. 예. 내 간에서 비타민 A를 만들 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만들까요? 쓸데없이 많이 만들까요?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항산화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그죠? 소화 불량이 됐을 때,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숙변에서, 방사선에서, 항암치료에서 전부 활성산소가 생산됩니다. 이것을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중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항산화제인데 이게 카로틴이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비타민 A로 바꾸어요. 네.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카로틴만 부지런히 먹으면 돼요. 카로틴만 부지런히 먹으면 내 간이 비타민 A로 바꾸고 항산화제로 쓰고 각각 사용을 해줍니다. 얼마든지 비타민 A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타민 A도 역시 코발트나 이런 것처럼 과잉으로 너무 많이 사 먹으면 비타민 A 정제라든지 비타민 A가 들어있던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소간을 먹으면 결국은 과잉 정세가 만들어져 가지고 돌이 만들어집니다. 담낭결석, 신장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코발트만 이 카로틴만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데 그때 특히 간 기능이 너무 나쁘면 못 만들어요. 간 기능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예? 예. 베지테리안. 예.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비타민 B12 주사를 절대로 맞을 필요가 없다. 베지테리안의 말로 진짜로 비타민 B12를 얼마든지 몸에서 만들었는데 베지테리안이 삶아먹는 베지테리안은 아닙니다. X표입니다. 생채식 베지테리안. 네, 그래서 전 로우푸드를 로우푸드 알죠? 로우푸드. 예, 예? 로우푸드 있어요. LAW인가요? 라오. 이거 참 어려워요. 라오푸드. 라오푸드, 그거를 나는 아이디어를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라오푸드 하는데 내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전부 삶고 다 나와요. 예. 그렇게 호박도 반쯤 살짝 삶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라푸드가 반드시 생채소 써야 돼요. 이거 라푸드가 잘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채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실제는 여기 지금 만약에, 단체 카톡방을 만든다면 이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라오푸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예? 이게 미국에 있어요. 라오푸드 학교가 있어요. 예. 내가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딸을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배워나가 한국에 막 유행이에요. 대유행이에요. 젊은 사람 전부 다 무슨 라푸든가 로푸든가 배우느라고 예, 난리예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채소를 거의 다 반쯤 익혀요. 완전히 익힌 건 아니에요. 반쯤 익혀주더라고. 반쯤 익혀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게 아니었다. 특히 또 그 잘못된 건 뭔가 하면 거기에다가 온갖 걸 보태가지고 무슨 그 식품 첨가물을 갖다가 막 한 30개씩 싸놨는데 한 병에 뭐 5만원씩, 10만원씩 하는 거 막, 어떤 건 20만원 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막 절비하게 갖다 놓고 그걸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잘못된 라오푸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여기서 누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학생을 배출하고 한다면 좋은 방법이다. 예. 예. 자, 코발트. 우리가 인체에서 비타민 B12를 못 만든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인체는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예. 어떻게 할 때 만들 수 있어요? 생채소를 먹을 때, 생씨앗을 먹을 때요. 현미밥을 먹으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현미밥은 못 만들어요. 씨앗즙은 만들어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미네랄들이 쭉 있지만 이 모든 미네랄 인체에 다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 여러분 구리 알아요? 동, 그죠? 동. 이 구리는 구리를 살아있는 영양으로 그대로 먹으면 이 구리가 있어야 철분 흡수가 잘 돼요. 구리가 없으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철분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리가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 구리가 살아있는 활성 그대로 생채소 속에 생씨앗 속에 있는 걸 먹으면 그대로 구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삶으면 구리를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열하면
예? CU가 만약에 산소하고 결합하면 CuO가 되는데 요거는요 색깔이 녹색이에요. 예. 요거는 구리는 녹색이 아니에요. 구리색. 요거 구리색인데 요거는 녹색이에요. 완전 색깔이 달라져요. 이 녹색의 구리, 산화구리는 먹으면 뼈가 썩어요. 맹독성 독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확실하게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살균 역할이 강합니다. 여러분 집에 녹거르기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녹거르기. 녹거르기 있어요? 또 있어요? 그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저 뒤에도 있네요. 녹거르, 빨리 내비리세요. 화로. 그건 괜찮아요. 밥 담아 먹는 거럭, 반찬 담아 먹는 거럭으로는 녹그릇을 쓰면 안 돼요. 예? 꼭 제사 지낼 땐 녹그릇을 써야 돼. 왜 그래요? 녹그릇을 1년 동안 안 닦고 그대로 가만 놔두면 녹그릇 색깔이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 녹색을 먹으면 사람이 심각하게 돼요. 예. 어머니가 녹색 이걸 안 닦고 먹으면 아기를 기형아를 반드시 낳습니다. 심각한 독이에요. 예. 뼈가 썩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독이 되는데 그 은수제를 놔두면 색깔이 변하는데 원래 어느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 중에 잘못된 가스 같은 걸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합니다.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은수제 써도 돼요. 은수제는 써도 괜찮은데 문제는 구리가 그만큼 강력한 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리 그릇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은수제는 괜찮아요. 씨앗. 예. 채소에도 있고 씨앗도 있고. 예. 구리 특수한 이런 금속들은 채소보다는 씨앗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씨앗즙을 먹으면 좋아요.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요 다음 화면을 보고 나서 씨앗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귀여워요. 예. 딱 우리 손자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놈 저거 있죠? 예. 한번 저 사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운데 손을 들고 눈 보세요. 눈빛이나 입을 보세요. 자신이 있죠,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옆에 따라 좀 커나가지고 보는 눈을 보세요. 입을 딱 벌리고 눈이 뜬그레가지고, 그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예.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신이가 드니까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 있고, 전부 다 친구들이 다 그 하나 들다 보고 저 보고 있어요. 저 가운데 아이가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 질문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답을 알고 손 들었을까요? 모르고 손 들었을까요? 저 아이가 손들 때는 답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질문하면 무조건 손부터 들고 뭘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할 땐 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 들었을 뿐이에요. 답을 생각해 보니 찬스가 없다고. 옆에 아이들은 그 생각하다 보니 찬스를 놓쳤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에 야는 벌써 손들었거든. 이 벌써 알았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저 중에 아이 중에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손든 아이. 손든 아이. 예. 자신감이 필요해요. 저 아이는 어머니가 칼슘을 많이 먹였어요. 생시금치를 많이 먹었어요. 예.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가 정말 저렇게 크고 싶으면 어머니가 분명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지금 미네랄은 크는 아이들한테 아주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봐요. 뱃속에서 키가 1cm 됐을 때 칼슘이 얼마나 필요해요? 1cm 컸을 때. 그건 얼마 많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추가로, 그죠? 만약에 10cm 됐을 때는요? 1cm보다도 한 30배 더 필요합니다. 길이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굵기도 커지기 때문에 부피는 3배, 3배. 네. 30배의 칼슘이 필요해요. 10cm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30cm가 되면요. 몇 배요? 애기 요때보다 1cm보다 90배, 90배. 클수록 점점 많은 칼슘이 필요해요. 이거 누구한테서 가져가야 돼요? 엄마가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걸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았으면, 내게 보충해 놓지 않았으면 줄 게 없어요. 그죠? 줄 게 없으면 천상 어머니 뼈에서 빼내야 되는데, 뼈 속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 관절 속에서 빼냅니다. 왜 관절 속에서 빼낼까요? 관절이 물렁뼈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기가 제일 쉬워요. 1차로 거기서 빼냅니다. 관절에서도 빼낼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인대에서 뼈에서 빼냅니다. 예, 뼈는 고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뼈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관절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서 먼저 칼슘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빼내서 칼슘에서 녹여내가지고 애기한테 주는 게 쉬워요. 피 속에 있는 걸 그냥 애기한테 주는 게 쉬워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피 속에 칼슘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칼슘을 대량으로 먹어야 돼요. 대량으로. 예. 임신했을 때 칼슘을 대량으로 먹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많이 먹었어요? 뭘로요? 칼슘 보충제로요? 네, 이렇거든요. 한번 봐요. 칼슘을 먹은 거예요? 석회를 먹은 거예요? 석회를. 알고 보니까 석회를 먹었어요. 석회를 많이 먹었으면 그 석회가 모유를 타고 애기한테 갔나요? 애기한테? 네, 뱃속에 있을 때는 모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머니 피가 바로 애기 피예요. 바로 가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나면서부터 뇌 속에 뇌혈관이 커기 시작했습니다. 뇌혈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혈관이 석회로 막히기 시작합니다. 석회가 쌓이고 많이 쌓이면 석회는 돌이잖아요. 그죠? 돌이 쌓이면 머리가 무슨 머리가 돼요? 돌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돌머리를 만들어 놓고는 학교 가서 점수 60점 가져오면 머리 지방이면 넌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래요? 엄마가 만든 거야. 몰라서. 지식이 없었어요. 예. 왜 안 나쁠까요? 순전히 하나님 은혜예요. 참 기절할 노릇은 정말 봐요. 애기한테 피 속에 있는 석회가 애기한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뼈에 집어넣고 내한테 있는 칼슘 빼가지고 애기한테 보내요. 왜 그럴까요? 석회를 칼슘을 안 먹고 석회를 먹는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 이걸 먹는 건 어머니 죄예요? 애기 죄예요? 어머니 죄이기 때문에 이건 어머니한테 가고, 애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한테는 안 가요. 그래가지고 칼슘 석회를 부지런히 먹어도 그건 애기한테 안 가고 엄마한테 갔어요. 그런데 엄마한테서 더 이상 빼낼 칼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석회라도 갑니다. 그때 석회라도 애기한테 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천연의 법칙을 보면요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구석구석이 그냥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석구석이. 예. 예, 석회를 실컷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머리가 좋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돌머리가 안 되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모르고 석회를 실컷 먹었는데도 그 자녀가 머리가 괜찮을 정도로 된 게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기도했습니까? 오늘 제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머리가 그래 돌머리가 안 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예, 감사헌금을 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거는 저 아이는요, 칼슘이 충분해야 돼요. 예. 칼슘이 충분하면요,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울지도 않아요. 예. 얼마나 편안하게 잘 크는지 몰라. 아기가 편안하게 잘 크니까 아기가 어때? 마음이 점점 좋아져요. 품성이 좋아져요? 품성이 좋아져요. 예. 전 이게 자랑을 해서 참 미안하지만 우리 손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키도 잘 크는데 금방금방 커요. 잘 크는데 학교 가서 이 아이를 씨앗즙도 먹이고 계속 지금 먹이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지보다 훨씬 더 큰 놈이 있어요. 막 뚱뚱해가지고 덩치도 크고 이래가니까 이게 힘이 딸리는 거야. 그래야 어느 날 이제 이 큰 놈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래 울었어요. 그래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 그한테 맞아가지고 울었다고. 그렇게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얘기해야지. 안 돼요. 왜 안 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가가 불리가서 혼나잖아요. 이놈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때는 그냥 괘씸해가지고, 그죠? 벌벌 뛸 줄만 알고, 당장에 억울한 줄만 생각할 텐데,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머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회가 정말로 이런 식생활을 하고, 진짜로 칼슘이 충분하다면, 사회가 부드럽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정상으로 한다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다. 예. 이 사람의 인생은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는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올려놨어요. 예, 아까 제가 뭘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씨앗즙 얘기. 제가 이거 하고, 씨앗즙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씨앗즙. 이 씨앗에 대한 얘기는요, 정말 대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나는 아기,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 다 아주 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는 더 중요한 것인데, 씨앗 속에 있는 중요한 영양이 여러 가지, 좀 전에 게르마늄, 세레늄, 비타민 E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고 이래서 좋은가 하면 또 다른 뭐가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간?
여러분, 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비타민 B군. 예. 비타민 B군은요, B2, B3, B4, B5, B7, B9, B12, B17. 이게 비타민 B군이에요. 예. 이 비타민 B군, 이건 대단한 일을 하는데, 요거는 첫 번째 하는 일이 근육의 탄력,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예. 젊은 사람들은 팔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여기 탱글탱글한데,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때? 밑에 여기요? 소 밑에 흔들흔들 하듯이 여기 털렁털렁 움직여요. 흔들흔들. 이러면 힘이 없어.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근육에 탄력을 주는 영양이 비타민 B군이에요. 예. 아랫배가 속도가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B군. 그죠? 근육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뭐예요? 흉선 강화. 흉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흉선이에요? 가슴선. 바로 갑상선 바로 밑에 여기 붙은 게 흉선인데, 이 흉선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 아기 때는, 어린 아이 때는 자기 손바닥만한 크기가 여기 붙어 있어요. 예, 이게 뭘 하는가 하면, 세포 재생. 예.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예. 이게 바로 흉선이 강화되면 이렇습니다. 흉선이 성장되면. 예. 아기 때 흉선이 좋아져야 세포 재생이 잘 되고, 세포 재생이 잘 되면 성장이 잘 돼요. 세포 재생이 빨리빨리 돼야, 예, 키가 크고 성장이 잘 됩니다. 예. 바로, 이 아이가 코가 얼마나 클 거냐, 눈이 얼마나 클 거냐, 키가 얼마나 클 거냐 하는 내용이 전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흉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는 저거 아빠 닮아서 코가 납작하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아랑드롱보다 더 멋있습니다. 예. 근데 내 코가 납작한 이유는 그때 흉선이 강화되지 못했고 칼슘이 부족했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예. 키가 크지 못하는 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흉선을 강화시켜야 잘 큽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장기 어린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그죠? 성장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생은요? 학생도 지금 성장기예요. 여기서 언제까지요? 성장기가 몇 살까지가 성장기 같아요? 20살요? 12살까지요? 18살요? 35세까지입니다. 35세. 네. 35세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성장기 때, 요 때가, 예. 그 다음에 중년 또는 노년, 이때는 흉선이 강화 안 돼도 돼요? 세포 재생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세포 재생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이 얇아지는 겁니다.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세포 재생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줄어듭니다. 세포 재생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게 모두가 흉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흉선이 있고 성선이 있어요. 성선 아시죠? 성선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몰라요? 성선 이해 못해요? 아, 이건 미국이라서 그런가? 성선. 난소 알아요? 예, 난소, 정소 이게 예, 성선입니다. 예, 성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흉선이 성장할 동안에는 성선이 약화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성선을 성장시키면 흉선은 자동으로 약화됩니다. 예. 색깔을 좀 달리하면 좋긴 좋겠네, 그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요걸 하나 달아 붙입시다. 예. 다르죠, 그죠? 예. 성선과 흉선은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 이 어린 아이 때, 학생 때 35살까지는 계속 흉선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 그죠? 흉선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선이 약화되어야 돼요. 그죠? 성선을 발달시키면 흉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 흉선을 계속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씨앗즙, 이 씨앗을 부지런히 먹어서 비타민 B군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흉선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성선을 강화시키고 흉선을 약화시키면 성장이 멈춥니까? 빨리 큽니까?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성선을 발달시키고 흉선을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성장판이 닫히는 순간에 바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22살만 되면 흰머리가 나와요. 22살에 흰머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흰머리 나온다는 얘기는 노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성선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선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게 뭐예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성선이 발달합니다. 애기들한테 계란 많이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 단백질이라는 데 포인트를 박혀가지고 계란 많이 먹이고 우유 먹이면 될 줄로 알았어요. 정반대였습니다. 계란과 우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됩니다. 이러고 먹으면 바로 성선이 발달합니다. 성선이 발달하면 흉선이 죽어요.
바로 노화로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 계란 안 먹인 분 사람들 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 한 분 계세네요? 예. 알러지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알러지 있는 게 복이에요. 예. 왜 알러지 있을 때 계란 먹으면 더 심해질까요?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발에 염증이 있을 때 계란 먹으면 염증은 더 덧나게 돼 있습니다.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을 때 계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안 먹어야 돼. 예. 자, 계란 우유를 먹으면 성선이 발달하고 흉선이 죽습니다. 제가 이걸 실험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결혼하기 전에 돈을 벌려고 새를 먹여봤어요. 새 알죠? 새, 뭐 십자매, 문조, 뭐 종류, 뭐 많아요. 카나리아 이런 거 많아요, 그죠? 근데 문조, 카나리아 이런 건 비싸요. 십자매는 싸거든요. 그래서 새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매 집을 쫙 놔두고 십자매 알로 온 걸 전부 다 깨가지고 모아놨다가 문조한테 줘요. 이 문조가 이 알을 계속 먹으면 알을 계속 놓습니다. 원래 새는 봄 한철, 가을 한철 두 철밖에 알을 안 놓거든요. 두 철만 놓고 나머지는 품고 들어앉아 새끼 만들려고 들어앉아요. 한 번에 알을 8개나 최고 많이 넣으면 12개 낳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알 숫자가 20개예요. 20개. 근데 닭은 세 종류예요. 예? 세 종류예요. 새예요. 예. 근데 이 새에다가 새를 먹여보면 한 5개, 6개 놓으면 벌써 품을 품고 들어앉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새 먹이는 사람이 그 계란을 깨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딱 빼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조 있죠, 조에다가 개요. 개가지고 말리면 떡이 되는데 그걸 다시 부셔가지고 계란 노른자가 붙어 있는 그걸 사료로 줍니다. 사료로 주면 그걸 먹고는 성선이 발달해가지고 계속 알을 놓는 거예요. 품고 들어앉는 거 집어치우고 계속 알을 낳아. 이렇게 해서 원래 20배밖에 안 놓는 그 알을 1년에 250개씩 놓게 할 수 있어요. 비싼 새가 250알 놓으니까 돼요. 돈 벌 수 있겠죠? 돈 벌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람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예. 아기 때 흉선이 발달해야 될 아기 때 성선을 발달시킨단 말이에요. 계란을 먹이면 성선이 발달해요. 그러면 흉선이 죽어버려요. 예. 성선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바로 계란 우유를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 여성 호르몬이 바로 성선을 발달시킨 겁니다. 예.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양계장에서 먹인 계란을 안 먹고 집에서 나 먹인 계란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여성 호르몬은 똑같습니다. 예. 계란 노른자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큰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정반대로 장가 가면 장모가 뭐 줘요? 씨암탉이에요. 이게 이름이 씨암탉이에요. 왜 씨암탉을 주냐 하면 씨암탉을 잡으면 어때요? 그 속에 알이 7개씩 들었어요. 7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7개씩 들었어요. 작은 거에 보면 흰자는 없고 몽땅 노른자만 있어요. 노른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바깥에 흰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알이 커져요. 예. 그거를 싹 해가지고 전부 사위한테만 줘요. 왜 사위한테 줘요?
예? 성선이 발달해야 딸이 좋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장모가 씨암탉을 삶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예. 자, 우리가 내 몸을 지금 치료하려고 한다. 치료하려고 할 때 성선을 발달시키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나는 흉선을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계란 우유를 일절 딱 끊어야 치료가 됩니다. 이해가 가요? 중요합니다. 예. 흉선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이 많은 사람이 흉선을 발달시키면 세포 재생이 되기 시작하고 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쪼글쪼글한 게 펴지나요? 펴집니다. 예. 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예. 35살까지 커야, 아이들이 35살까지 커야 제대로 클 수 있어요. 예. 우리 서비스 어디 간? 예. 서비스는 아직도 클 날이 얼마나 남은? 예? 35살까지 클려고 하면 몇 년 더 커야 돼? 예? 지금 35이야? 그러면 금년중으로 부지런히 먹어서 금년에 좀 커야 되겠어, 그렇지?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5살까지 크면 제대로 큽니다. 이때까지 계란을 절대로 주지 말고 우유 주지 말고 씨앗집을 부지런히 먹여서 키우면요 계속 좋아집니다. 진짜 파워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하나 다 알아둘 필요가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계란 우유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요새 요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남자들 먹는 무슨 약이 있다, 무슨 약이 이러죠. 이게 전부 마귀가 만든 약입니다.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인생 망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화면. 예, 여기 메뉴에 뭐라고 썼어요? 각종 미네랄의 작용. 예, 여기 보면, 미네랄 중에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 한 개가 몇 개의 효소를 만든다고요? 300종류의 효소를 만듭니다. 아연은요? 250종류의 효소를 만듭니다. 마그네슘과 아연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00여 가지 종류가 전부 300 내지 250종류의 효소를 만듭니다. 그럼 총 몇 종류나 되겠어요? 3만 가지? 예, 몇만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서 이 효소가 머리끝부터 인체까지의 모든 신진대사를 좌우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만약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몇 종류의 효소를 못 만들어요? 300종류의 효소를 못 만듭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많은 미네랄 중에서, 그 많은 종류의 미네랄 중에서 우리는요, 식사할 때 그 미네랄이 충분한지 안 한지 걱정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인체를 잘 못 돌봤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식사상을 차리면, 그래서 채소를 맨날 놨던 걸 똑같이 놓지 말고, 예. 채소를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채소의 특징에 따라서 이 영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루고루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고루고루 영양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여기요. 여기 뭐가 하나 없다고 하는 거죠? 예, 사모님. 괜찮아요? 예. 여기 또 이제 미네랄에 대한 얘기 여기 있어요. 예, 만약에 아연이 하는 일은 단백질 합성하는 일에 사용되고
비타민 A를 이용하는 일에 바로 아연이 사용되고, 면역체계, 백혈구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연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건 뭐예요? 예? 그건 뺍시다, 나놓고. 상피조직 건강. 여기 누가 장상피 뭐 이렇게 한 분 있었죠? 장상피 봐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연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게 네 번째가 이게 뭐라고요? 번식. 예, 아연이 부족하면 번식이 잘 안 된다. 성선 기능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예, 부족하면 번식력이 저하된다. 예, 이게 봐요. 망강, 구리, 셀레늄, 코발트, 요드, 철 이런 것들이 인체에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이것도 극히 일부만 써놓은 거죠. 예. 이거 한번 보십시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 인체에 일어나는 현상 봐요.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전부 다 현상이 다 있어요. 그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통, 현기증, 혼란, 집중력 부족, 걱정, 조바심, 편두통. 예.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오늘 집에 가다가 자동차 빵꾸 나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후두부, 통증, 얼굴, 목, 어깨, 척추, 근육경련이 일어난 이유,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 위 경련, 메스꺼움, 구역질, 설사, 요로 통증, 자궁 통증, 손 감각 이상, 따끔따끔하고 마비, 장단지 경련, 발가락 통증, 감각 이상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마그네슘 결핍으로 일어난다. 마그네슘이 중요합니까? 네. 예, 마그네슘 걱정하고 식사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마그네슘 걱정해본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채소 샐러리예요?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 민들레. 하얀 물 나오는 거 있죠? 민들레, 쌈박이, 예, 그 다음에 쓴 것도 뭐예요? 썬상치, 예. 치커리도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예. 특히 미국에는 마그네슘 많은 거, 그거 뭐죠? 배추도 아니고 상추도 아니고 뭐죠? 로메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메인. 로메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비타민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예. 비타민 A, D, E, K 있지만 이게 A, D, K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또 알파, 베타, 세프타 다 나누어집니다. 비타민 E도, 비타민 A도, 비타민 D도, 비타민 K도 다 나누어져요. 종류가 많아요. 그죠? 예. 예, 미네랄 종류 많습니다. 이게 다 인체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미네랄이 많은 채소를 삶아 먹으니까 그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전부 돌로 변해가지고 혈관을 막았습니다. 예, 동맥에 막으면 뭐가 돼요? 심장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류, 심부전. 이게 혈관 막혀서 만들어지는 질병. 그 다음에 정맥이 막히면요. 하지정맥류, 식도정맥류, 뇌정맥류, 치질. 이게 바로 미네랄이 산화됐을 때. 그 다음에 산화된 미네랄이 혈관을 막으면 기억력 저하, 뇌졸중, 파킨슨氏병,
뇌경색, 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뇌졸중, 여러분, 우리 이거 쉽게 알아놔야 돼요. 뇌졸중이 제일 작게 오는 거는, 아주 가볍게 오는 거는 위에 눈꺼풀이 떠는 거. 여러분, 평소에 위에 눈꺼풀 떠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작게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네, 뇌졸중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심하게 오면 아래 눈꺼풀이 뜹니다. 예. 그보다 좀 더 심하게 오면 볼이 떨어요. 일단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저절로 움직여요. 이게 좀 더 심하게 왔을 때. 요 더 심하게 오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삐딱하게 찌그러져요. 이게 와사풍 하기로 하죠, 그죠? 이게 찌그러져요. 더 심하게 오면 편마비가 옵니다. 한쪽 전체가 마비돼요. 더 심하게 오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이게 뇌졸중이에요. 뇌혈관 막힘인데 뇌혈관이 작은 맨 끝에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중심으로 올수록 점점 더 많이 마비되는 겁니다. 네. 위에 눈꺼풀이 떨기 시작하면 이미 뇌졸중을 시작했고 이 상태를 계속하면 반드시 그 다음은 아래 눈꺼풀 떨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 예, 볼이 떨고 그 다음에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편마비 오고 예. 편마비 온 사람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다음 단계는 전신마비 옵니다. 예. 눈꺼풀이 위에 약간 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고쳐야 돼.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가서 예, 눈꺼풀 떠는 거 진단 자체도 몰라요. 예. 눈꺼풀 떨어가지고 이게 떨어와서 내가 뇌졸중 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해요? 돌았다 했죠. 당신이 지금 너무 신경이 지금 너무 날카로워서 그러니까 가서 푹 좀 주무시오. 췌장혈관이 막히면 뭐가 된다고요? 당뇨병이 됩니다. 당뇨병은 췌장혈관이 막힌 것이지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보세요. 되게 아파요. 예, 심하게 아픕니다. 예. 이 사람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죠? 아무리 덩치 커도 심장병 오면 꼼짝도 못합니다. 예.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는 얼마 안 가서 심장병 생겨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생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 사람 생활이 뭔가 하면 예, 월급 딱 타면 차 타고 부인하고 같이 시장에 딱 가요. 미국에 여기 테네시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테네시 오신 분 계세요? 예. 거기 사시는 분인데 시장에 딱 가면 마켓에 딱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마켓에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2박스 안고 와요. 한 박스만 안고 가는 게 한 박스 위에 포기에 2박스를 딱 들고 와서 차 뒤에 트렁크에 딱 싣고 자리가 남으면 다른 거 사러 가요. 2박스 싣고 오는 게 뭔가 하면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다가 2박스 딱 갖다 놓고 직장에 갔다 딱 오면 그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한 개 딱 빼가지고 그 다음에 TV, 리모컨 TV 다 켜놔놓고 다리 딱 꼬고 딱 앉으면 코카콜라 마시면서 TV 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서 누구 자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 몇 년 안 가서 반드시 심장병, 예, 뇌경색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제 말 안 들어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인가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예. 그 습관이 남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슬쩍 넘겨져가지고 부인도 가끔 갖다 놓으니까 잘 마셔요. 그러더니 이제 부인은 이제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이번 심심하지는 않겠어요? 흔들어 제키면. 이게 왜 혈관이, 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온 집안이 그 코카콜라 때문에 다 망했어요. 예. 코카콜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예. 코카콜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콜라에 들어있는 게 방울, 거품 올라오는 게 그게 성분이 뭐예요? 탄산은 CO2, 그죠? CO2 탄산가스예요. 탄산 이걸 먹으면 물에 녹아있는 거 이거 딱 먹으면 우리가 피 속에 들어가면 피 속에 중요한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1로 있어야 돼. 칼슘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그 중요한 칼슘과 바로 결합합니다.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뭐예요? CaCO3. 석회석으로 변합니다. 석회석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혈관 속에 석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신장결석, 담낭결석을 만듭니다. 예. 근데 신장결석, 담낭결석은 내버리다가 맨 마지막 기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케일이 심장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심근경색, 심부전,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심장병이 발생합니다. 이게 심장병 중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세요. 예. 심부전, 그 다음에 심장 판막증. 여러분 이번에 피검사하면서 혈압을 재가지고 심장 판막증이 의심된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계셨죠? 손 한번 들어봐요. 3명뿐이에요? 예.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예. 이분은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콜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셔본 적이 없어요. 사이다를 마셨어요? 사이다도 안 마셨어요? 물밖에 안 마셨어요? 대신에 채소를 삶아 먹었어요? 내가 그게 그거예요. 그 삶아 먹는 데다가 탄산음료까지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속도 빠르겠죠. 그죠? 이거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탄산음료는 거의 음료가 아니에요. 어디 만약에 아이들을 소풍하는데 부모가 따라가면 이제 여자분이 가면 여자는 술을 가져가요? 사이다를 가져가요? 왜 콜라를 안 가져가고 사이다를 가져가죠? 생각을 해보니까
콜라는 색깔이 어두운 거 보니까 뭔가 좀 더 나쁠 것 같고, 그죠? 사이다는 깨끗한 거 보니까 좀 깨끗할 것 같아요? 탄산음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술은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독극물인데, 사이다, 콜라는 술보다 더 잔인합니다. 술은 금방이라도 취하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이다는 취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서서히 웃으면서 죽여가는 게 사이다예요. 그걸 돈 주고 사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예,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요, 제일 재미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사이다 한 병 사주는 거예요. 예, 소풍 갈 때 부모가 꼭 사이다를 한 병 사주죠, 그죠? 예, 왜요? 사이다 왜요? 밥 먹을 때 물 대신에 마시라고요? 물을 싸줘야 돼요? 사이다를 싸줘야 돼요? 물을 싸줘야 되는데 사이다는 물보다 좋은 줄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식한테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좀 비싼 걸 줘요. 가치 있는 걸 줘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예, 그 중요한 칼슘을 뺏어가지고 석회 만들어서 이 석회를 만들고 칼슘을 뺏었기 때문에 몸은 산성피가 되고, 예, 이래가지고, 예, 소풍 갔다 와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심장병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 문제였습니다. 요새는, 예, 한국에 가면요, 김치에도 사이다를 넣어가지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큰하고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거 먹은 사람은 집에 와서 김치를 못 먹어요. 우리 집에도 좀 김치 좀 맛있게 담아보세요. 예, 이거 한번 봐요. 예, 심장에 혈관 막힌 거 한번 보십시오. 요 심장에 관상동맥이에요. 여기 보면 어때요? 잔뜩 쌓였죠? 석회가 잔뜩 쌓였습니다. 그리고 요 혈관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쌓이면서 결국 이 정도 되면 이미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있다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가, 조금 뚫려 있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막혀있을 때, 여기다가 혈전, 요거 뒤에 뭐 보여요? 요 혈전이 만들어져서 저 구멍을 마자칵 막으면 심장에 피가 가요, 안 가요? 심장에 피가 안 간 채로 심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다른 말 아니고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다리에 쥐가 나니까 어때요?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괌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막 근육을 칼로 막 잡아 째는 것 같은 통증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요와 동일한 통증이 심장에 나타나는 거.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네. 이 문제, 우리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금치를 삶아 먹었고, 채소를 삶아 먹었고, 밥을 삶아 먹었고, 예, 거기다가 가끔 사이다나 콜라를 먹었다면, 어때요? 이거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거 아주 부족해요.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기왕 혈관을 막을 때 좀 더 빨리 확실하게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통닭입니다. 통닭, 후라이팬 음식. 왜냐하면 그 속에는 활성산소가, 과산화지질이 있고, 과산화지질 속에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가서 다니다가 적혈구, 백혈구도 파괴하지만 혈관을 파괴해요. 요 기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 뭐 같아요? 혈관, 혈관이에요. 예, 여기에 쌓입니다. 예.
쌓이는데 이러다가 통닭을 먹었어요. 후라이팬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에 활성산소가 들어갑니다.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여기 벽에 상처를 내요. 염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도 염증이 만들어지는데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몸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요게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예, 마이너스 전기를 딱 띄면 요게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가 뭔가 하면 요게 뭐예요? 석회. 석회가 여기 와서 쌓이기 시작해요. 석회가 쌓이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석회가 치료가, 칼슘 같으면 치료가 돼요. 석회가, 칼슘은 없고 석회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여기 쌓아요. 그러면 자꾸 둥글둥글하게 쌓아지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이래서 효과적으로 빨리 혈관을 막는 방법이 바로 튀김류, 후라이팬 먹는 방법입니다. 후라이팬 음식. 예, 여자분들이 복회 딱 나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후라이팬부터 먼저 여기 불 위에 올려놓고 불 다 켜놔놓고 무슨 요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놓고, 그죠? 예.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계획이. 예, 일주일 동안 계획표를 짜요. 이번에 무슨 채소 이러면 될 텐데, 이거 계획 없이 그냥 딱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물 탁 켜고 후라이팬 다 건져 기름 부어놓고 뭘 갖다 삶을까? 그죠? 그래 만드는 음식이 전부 혈관의 문제 만들었습니다. 예. 요 문제, 우리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고혈압 환자가, 요거 얘기했나요? 고혈압 환자? 봐요. 혈압이 상승하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예? 병원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하나요? 먹어야 될 이유. 혈관 터질까 싶어서, 그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얼른 가서 혈압약 먹고 오나요? 예? 혈압 올라갔잖아요. 혈압 올라가면 약 먹는다며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왜 안 먹어요? 내려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고혈압 환자는 안 내려오나요? 고혈압 환자도 내려옵니다. 봐요. 내가 혈압이 200이라면 평생 200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200대는 안 터집니다. 200대 터지려면 벌써 터졌죠, 그죠? 200으로 올라간 지가 5년 됐습니다. 200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비가 있어 힘을 꽉 주니까 얼마 올라갔어요? 250으로 딱 올라갔어요. 250 딱 올라갔어요. 그때 터지는 겁니다. 피크치에서 터지는 거예요. 예, 청년이 달리기 하면 언제, 평소 때는 혈압이 없어요, 그죠? 없다가 달리기 하고 나면 혈압이 딱 올라서 피크치로 올라갑니까? 똑같이 피크치예요. 피크치에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피크치에 터졌는데 청년은 왜 피크가 올라갔는데도 안 터질까요? 이거 뭐예요? 혈관 탄력이에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알락하면 그거 보면 돼요. 예, 무슨 생일 잔치를 하는데 풍선을 100개를 사다가 가스 사다 놓고 불었어요. 그죠? 크기를 요만큼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잘 불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똑같이 불었는데 터졌어요. 왜 터졌습니까? 터질 부분, 그 한 부분에 약점이 있었어요. 얇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람을 불면 얇은 부분이 더 빨리 커져요. 그죠?
더 빨리 커지면 더 얇아져요. 결국은 그 자리가 터집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혈관이 얇아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압력이 전체가 같다면 전체가 커져야 돼요. 그죠? 안 터집니다. 탄력이 있고 탄력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전체가 커지면 안 터집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압력을 받으면 어때요? 얇아지면 그 부분이 압력받으면 조금 더 커지고 커지면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면 조금 압력받으면 더 잘 커지고 그죠? 그러면 조금 커져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뇌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였습니까? 혈관 안에 약점이 있는 부분이었다. 약점 있는 원인은 뭐였어요? 후라이팬 음식 먹어서 활성산소 과산화지질 들어간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후라이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예. 통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불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안 터진다면 약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혈압 올라간다고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실제는 저혈압입니다. 피가 많아서 고혈압 되는 게 아닙니다. 피는 부족해가지고 저혈압인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고혈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혈관 터지는 조건이 후라이팬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후라이팬 음식을 먹고 혈압이 올라갔다면 터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혈관 터지는 것은 어디라도 터질 수 있어요? 예. 어디라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절대로 안 먹어도 고혈압은 돼요. 고혈압은 삶아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삶아 먹는 것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고혈압이 되는데 고혈압이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터지는 것은 아니다.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후라이팬 음식 또는 통작 이런 그 동물성 지방을 끓인 거에 있다.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을. 그래서 과산화질이 들어가면 이건 터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예. 그러면 이때 혈압약을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빨리 피를 깨끗하게 해서 혈압을 내리는 게 나아요? 즙을 맞춰서 혈압이 내려가 버리면 이게 먹을 이유가 오히려 저혈압이 나니까요. 고혈압 환자 치고 피가 충분해서 진짜 고혈압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피가 부족합니다. 하도 피가 떡이 돼서 엉겨 붙어가지고 막아서 혈관을 막아서 혈압이 올라갔을 뿐이지 이 사람의 진짜 피는 부족합니다. 네. 거의 99.9%.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가 많아서 고혈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이 사람은 잘 안 만들어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고 중. 증이 아니에요. 정 아니에요.